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인요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선출되신 진종호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보신 그대로 지난 7월 63%의 지지로 당선이 됐던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제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 여파로 오늘 오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회견을 마친 뒤에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지지자들에게 한 말까지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쓴 건데요. 한번 가주십시오. 걱정 마시고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한 대표의 말 중 한동훈 전 대표의 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탄핵보다 나은 길을 찾으러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만나보긴 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저 사퇴 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매었던 넥타이를 오늘 또 같이 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사태가 워낙 무거웠습니다. 아마 그 무게를 견디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서. 그리고 당의 소수파라는 또 한계에도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의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이 사실상 사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워낙 지금 이 사태가 워낙 위중하고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표로서는 어떤 시기든지 책임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타를 상당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반대하고 그리고 계엄을 즉각 해제하는 데 앞장서 왔던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여당으로서 어떤 이 대선 국면 등등을 견뎌나갈지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마 이제 지난 1년 동안 압축적으로 많은 정치적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또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치 입문 때 매었던 이른바 훈민정음 넥타이를 매고 저렇게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본인 차에 탑승해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있고요. 아까 잠깐 화면에 지나갔다시피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 저 기자회견 때 옆에서 좀 기다렸고 뭐 한지아 대변인,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등해서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도 옆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때 서 있으면서 한 전 대표를 뭐 배웅하는 모습도 잠깐 화면에 비춰졌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에게 얘기한 부분이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뭐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지자가 불러내야 되고 당이 또 불러내야 되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나선 이유도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실제로 당원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 당대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잘 정리가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게 전개가 되고 당내에 어떤 후보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예. 아마 그런 기회가 다시금 있을 수는 뭐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정치 무대에서 두 번째 사퇴예요. 지난번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당의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서 5달 만에 일단 당대표직도 물러났는데요. 성친 부의장님. 예.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라.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전 대표가 꼭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포기하지 예. 않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에 법무부 장관 관두고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게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를 좀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내에서 사실상 자신을 쫓아낸 이 세력들과의 이 세력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 사실 대표직을 잃었고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쉽지는 예. 않겠지만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물론 1년 동안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1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지지율을 갖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보수 진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탄핵에 건널 것인가 예. 아니면 건넌다면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을 지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2명 우리가 뒤에 다루겠지만 친한계 최고위원 2명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뭐 책임이나 향후 싸움을 얘기하지 않고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 이외에는 지금 이 탄핵의 강과 관련돼서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보수 진영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탄핵 소추엔 찬성해야 된다라는 사람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탄핵의 강.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탄핵 동료를 한 거에 가결 동료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자의 말을 빌리긴 했지만 당대표에서 쫓겨났다는 표현도 한 전 대표가 썼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여기 보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겨냥을 한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담화 관련 메시지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어떤 음모론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 보수 쪽에서도 사실 경찰과 대법원에서 무혐의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왜 민주당만 부정선거로 의해서 이득을 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이득을 보겠습니까? 또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대선 이후에 이어졌던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웠겠죠. 왜? 부정선거 의혹이 진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한간에는 보수 유튜버, 극우 보수 유튜버의 방송을 즐겨 보신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으로 좀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물론 그 한 전 대표가 여러 사퇴의 변 중에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겨는 저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다만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기찬 부위원장님, 결국 이게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담화를 본인은 쫓겨나듯이 물러나지만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잘못됐다. 이거를 겨누는 말 같기도 해서요.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한 국내심에 대한 목소리도 들렸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자산을 쌓아가려면 예. 저는 앞에 이것보다도 물론 뭐 그게 순서가 뒤에 기술됐다고 해서 본인이 중요성을 좀 뒤에 두는 거 이렇게는 해석되지 않지만 예.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정당화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향후에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본인이 대선 홍보에 혹시 나선다면 정치적인 자산을 좀 더 쌓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말도 틀린 건 아니죠. 저렇게 뭐 음모론자와 극단주의자들이 판치게 되면 보수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거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부 친윤계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혹시 이게 뭐 너무 국민의힘이 보수에서 극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미래가 없다. 음모론자들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자산으로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 저렇게 해석되는 멘트가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 그리고 극단주의자 내지 음모론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후회스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혐의가 정당화된 상황에서 나간다는 거,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 이걸 좀 더 강조했으면 좀 더 크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쫓겨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말해서 쫓겨나는 거다, 쫓겨난 듯이 나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질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근데 왜냐하면 최고위원 5명이 다 사퇴를 했잖아요. 그 중에는 친한계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있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본인이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 내 판단에 수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갔으면 조금 더 정치적 자산이 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다만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재판 타이머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했기 때문에, 다만 핵심은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사실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별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 일부에서는 한 전 대표를 감싸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성과라기보다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처참한 마음입니다. 여당의 대통령이 잘못해서 저희 여당 국회의원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마음은 참담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정말 천박한 그런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자 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한동훈 대표의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배신자는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을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 게 우리가 무슨 조폭입니까? 그걸 어떻게 감쌉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면 지난 토요일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격양된 반응, 아까 한 전 대표도 직접 얘기했지만 책임지고 사퇴해라. 아니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의원도 아닌 게 투표했습니까? 반문을 하니까 당대표만 아니었으면 탄핵 막을 수 있었다. 배신자다. 뭐 일부 물병도 오고 왔다고 하는데 글쎄 누군가는 이게 이 의원총회 자리가 비공개가 아니라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생중계가 고스란히 됐으면 지난 목요일 의원총회 것보다 더 아비규환일 거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이런 의원총회 것들이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당론으로 부결로 결정한 건 한동훈 전 대표 추출 카드였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뭐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아니 뭐 탄핵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까라는 이야기는 당론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해제된 다음에 예.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이제 정무정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도 본인도 이선 후퇴하고 정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즉각적인 어떤 직무정지. 그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당내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오고 등등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발 물러서서 그렇다면 이제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이제 제시를 하겠다. 그게 이제 자진 하야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 자진 하야한다는 나왔는데 근데 그 대통령이 다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이유는 예.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 결국은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그렇죠. 그러면 당내에서 친윤들이나 당내에서 의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마냥 늘린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정쩡한 사안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외에 있는 촛불 시위는 매주 저렇게 격렬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매주 탄핵 소추안을 낼 겁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나 우리 경제가 거의 뭐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결국 탄핵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당 의원총회에서 이 3분의 2가 안 되면서 결국 이제 부결 당론을 정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막혀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가결은 시간 문제였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탄핵은 결국 시간 문제인데 결국 이제 당의 부결로 정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지금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을 수 없는 상황들. 저는 아마 지난주에 탄핵이 이거는 거의 뭐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탄핵 찬성한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당에서 축출하겠다. 부역자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을 찬성한 당 예. 이걸 남을 건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지금 결국은 친윤 패권주의, 결국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버린 건데 저는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가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부역자라는 단어를 지금 각자 쓰고 있어요. 야권에서는 친윤들을 윤 대통령의 부역한 부역자라고 하고 있고 친윤들은 한동훈 전 대표 쪽 탄핵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걸 부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성치훈 부의장님. 예. 참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대표를 감싸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냐 우리가 무슨 조폭이냐 이런 발언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뭐 찬성을 이끌었던 사람이나 찬성표를 던진 사람을 뭐 색출해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의원이 자 한 명씩 얘기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투표장 들어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했는데요? 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색출할 수도 없는 거를 지금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쫓아내고 뭐 제명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흘러갈 경우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수 정당이 지리멸렬해지는 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나 그리고 이전 대표도 쫓겨났죠. 지금 예. 보수 정당의 전직 대표가 2명이나 쫓겨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나름의 팬덤이 확고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나름의 팬덤이 어느 정도 보수의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안 그래도 보수 진영 지금 없는 살림에 이렇게 분가를 시켜버리면 그 안 그래도 작은 살림 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목표가 예전에 뭐 한 20-30%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뭐 항상 수권 정당을 꿈꾸던 보수 정당에서 예. 이제 한 15%에서 20%를 꿈꾸는 그냥 구구 정당을 지향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배신자로 몰아가고 글쎄요, 저는 이번 그 탄핵 소추에 찬성한 거는 민주당이 부역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 안 좋습니다. 지금 사실상 국민들에게 부역했다고 해야 되죠. 부역했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의 다수 목소리가 보수 지지층 일부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목소리가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동조한 것이 굳이 부역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 목소리에 반응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다수의 생각들은 전 매우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층부장 말씀은 이준석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의 캐릭터가 싫다고 해서 두 사람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다 쳐내버리면 국민의힘은 뭐 대중정당,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과거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거의 63%의 지지를 가지고서 대표로 당선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을 흔들어낸 다음에 소위 국민의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마 모두가 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흔히 하는 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미래를 생각해야 할 건데 지금 그런 건 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윤기천 부위원장님, 저도 이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 소속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자는 얘기, 무슨 이유로 제명을 시키자는 거예요? 글쎄 뭐 그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감정적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제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그 기구에 대한 임명은 전부 다 한동훈 대표가 했고 뭐 당무감사위원회든 아니면 윤리위원회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은 마지막에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자 저런 부분들을 지금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신지호 전 전략부총장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 실제 한동훈 대표 말씀처럼 음모론자가 판치는 세상은 사실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명확한 근거가 있이 이 제명 얘기는 뭐 단독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 이전에요. 마치 탄핵 부결 당론을 정한 것이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다. 이런 예. 식으로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글쎄 맞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7일 날 첫 번째 1차 탄핵안 시절에 부결 당론이 정해진 거고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번째 14일 날에는 분명히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 참여하자. 그다음에 당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론 변경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찬성을 해야지만 당론 변경이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해달라. 이게 전부 다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지금 물론 정치적 자산을 어떤 식으로 쌓아가려고 저렇게 말씀 주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이 혼란스럽고 뭐 부역자, 배신자 이런 서로 간의 공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예. 오히려 수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불을 더 붙이는 확대시키는 저런 말씀은 한동훈 대표 자체의 말씀에 의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 불법 계엄을 막아낸 정당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제가 지지자들을 지키겠다. 이게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